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여러 가지 이슈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뿐만이 아니라 저의 영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비트나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2143억 원, 그리고 상장 주식수는 1000만 주 정도 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시총이나 상장 주식수가 크지는 않은데, 외국인 보유지분도 3% 미만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큰 영향이 없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가장 중요한 비트나인의 핵심이고, 이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나 서비스 판매, 이런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예전부터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그러한 관련주들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그 모멘텀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오늘 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이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82조의 전격적으로 인수 합병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블리자드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게임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게임사를 인수하는 그 이유가 결국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을 넓히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서 메타버스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확산되고,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80조 초대형 M&A 등 글로벌 기업의 메타버스 산업 진출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초대형 M&A 배경, 그에 대해서 나온 기사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사에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의 자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가격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라고 하고, 이는 게임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죠. 그래서 인수가 마무리되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자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산하에 포함이 되고, 이렇게 인수를 한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로서 이제 게임 산업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M&A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이 이 외국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170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게임 혹은 가상현실에 대한 게임을 제작하는 게임사들을 미리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비트나인도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보유한 업체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래프 데이터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25%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만큼 국내 기업 중에는 희소성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나온 기사고요. 기존의 데이터가 주로 엑셀과 같은 테이블 형태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인 반면에, 그래프 데이터의 경우에는 점과 선으로 연결한 집합을 의미해서 활용 범위가 넓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충 이렇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는 엑셀을 활용해서
이 숫자 내용을 뭐 적는다든지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죠. 근데 이제 그래프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내용들을 이 점과 선으로 표현을 해서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범위를 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하게 얽힌 관계 구조 및 관계의 강도까지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경로 추적 서비스, 그리고 금융 불법 이상 거래 시스템, 그리고 자산 리소스 관리 데이터 센터, 그래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용 가능하다라고 나왔고, 이 전 세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5%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22년까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유망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트나인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이 최근에 비트나인에서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헬로마켓의 지분을 22%를 인수를 했죠. 그럼으로써 신규 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보면 비트나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헬로마켓 지분 인수, 그래서 보면 이 기사 내용이 최근 기사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헬로마켓이라는 회사는 국내 주요 4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지난 2011년 설립됐고 현재 약 54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보유 중이다. 그리고 연간 약 3천억 원의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헬로마켓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이 비트나인의 여러 가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중고 거래 마켓에서 이용되는 그런 거래 중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기반 지능형 사기 방지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라인에서도 기존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고 매출의 외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인수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망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서 그래프 기술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는다는 뭐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모멘텀 보면 지금 이 아파치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파치 프로젝트라는 이 명칭이 글로벌 최대 오픈소스 재단입니다. 아파치 프로젝트가 글로벌 최대 오픈소스. 근데 이 아파치 프로젝트의 그 안에서 TLP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위 그룹으로 승격이 된다면 글로벌 동종업종 평균 대비해서 상대적인 저평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 아파치 프로젝트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최대 오픈소스 재단입니다. 이 아파치 프로젝트에 소속이 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TLP라고 해서 탑레벨 프로젝트로 승격이 되면 이제 최상단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2022년도에 이 승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2022년도 초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TLP로 승격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 기술력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후에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기사 내용에서. 그래서 비트나인도 이 TLP로 승격이 되면 시총이나 혹은 기업의 가치가 훨씬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고, 글로벌 피어를 봤을 때, 글로벌 피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몽고DB, 이건 이제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시총이 40조가 넘는 회사예요.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PSR이 40배 전후. PSR이라는 것은 예전에 PER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그래서 한 주식 한 주가 이 회사의 수익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가 이제 PER인데, PSR은 매출을,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을 주식으로 나눈 겁니다. 주식 수로. 그래서
보통 이제 아직 순이익이 자리 잡지 않고 막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사용되는 수치예요. 기준입니다. PSR이. 근데 이 글로벌 피어로 봤을 때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PSR이 40배 전후, 그리고 이제 상장 추진 중인 네오4j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투자 유치 기준 기업 가치가 2.8조, PSR로 봤을 때는 40배가 좀 안 되는 수준. 근데 이제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매출이 1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현재 시총이 2,100억이기 때문에 PS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피어로 봤을 때는 PSR 3, 40배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비트나인은 PSR로 봤을 때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1년도 기준으로는 더하죠. 컨센서스 추정 매출액이 220억이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기준으로 했을 때 PSR을 20배로만 계산을 해도 시총이 4천억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 기사 내용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2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2배가량 상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매출, 사실상은 이런 이제 성장주들은 순이익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데, 비트나인은 대단히 또 다행인 게 이 영업이익도 2022년도 예상으로는 영업이익도 66억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PSR이나 혹은 글로벌 동종업계에 있는 탑티어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더 고평가를 받아야지 마땅하다, 이런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투자 모멘텀을 좀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의 메타버스 산업 진출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 향후에 이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25%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최근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헬로마켓의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신규 사업으로 모델을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아파치 프로젝트에서 TLP 그룹으로 승격이 된다면 글로벌 동종업종 평균 대비해서 상대적 저평가인 비트나인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시총도 시총이지만 유통 중인 주식 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무상증자 같은 예상치 못한 호재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 이후에 급등을 크게 했다가 이 15,000원 미만, 13,000원, 14,000원 사이의 구간에서 또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상승 이후에 21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 이제는 정고점 돌파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에서도 아직 양호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보통 이런 정도의 움직임에서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또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됐을 때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오긴 하는데, 뭐 굳이 급등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해당 종목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국내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의 모멘텀 혹은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시총 대비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은 사실상 외국인 보유 주변이 적기 때문에 수급에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좀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향후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TLP 그룹으로 승격이 되면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적정 시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SR 3, 40배 정도가 글로벌 이 동종업종 기업들의 평균이라고 보면, 이 비트나인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PSR 기준 20배 정도로만 적용을 했을 때 올해 매출 대비해서 충분히 주가 상승 2배가량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변동성이 워낙에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단발성 상승을 너무 노리고선 비중을 처음부터 세게 실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받고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될 때마다 모아 나가시는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현재 가격대에서 2배가량 4만원 정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시총도 4천억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단기 단타 종목으로서 이 종목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데, 단타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투자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분할로 접근해서 좋은 결과 다들 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T9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를 아우르는 종목들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당일에 상승하는 단기 테마주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다들 보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브리핑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